자, 오늘은 정말 재밌는 걸 공부했어요. 와, 우리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자, 그럼 바로 황금이 떠오르죠. 엘컴이 연금술이고, 엘커미스트, 그럼 연금술사잖아요. 연금술사는 어떤 것들을 황금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뉴턴, 그 위대한 과학자 뉴턴마저도 그 연금술에 심취한 적이 있다고 해요. 자, 17세기 중세부터 17세기까지 이른바 현자의 Philosopher's Stone, 현자의 돌이 가장 많이 원하는 목표였대요. 연금술계에서. 현자의, 그러니까 Philosopher's Stone, 현자의 돌이 뭔지 이제 한번 알아보자고요. 현자의 돌, 맨 앞으로 가져와서 According to the legend, 전설에 따르면 the philosopher's stone was a substance. 철학자의 돌은 어떤 물질이었대요. That could turn, 바꿀 수 있는 ordinary metals such as iron, tin, lead. 이걸 lead로 발음하면 납이 되니까, lead로 발음하면 이끌다란 동사가 되니까 lead로 발음을 하죠. lead, zinc, nickel, or copper. 그러니까 아이언이나 철이나 주석, 납, 아이언, 징크가 아이언이잖아요. 니켈 혹은 구리 같은 이런 평범한 금속을 금이나 은 같은 값비싼 금속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이 현자의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저런 현자의 돌은 결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지구에는 도대체 금이 얼마나 있는 거야? 라고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데일리의 한 기사에 따르면, 지구의 핵에는 there are enough precious metals, 충분한 귀금속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금이나 백금처럼 말이죠. to cover the entire surface of Earth. 지구 전체 표면을 덮을 만큼 충분한 금이나 백금이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높이냐면 4m 두께로 덮을 수 있대요. 지구의 내부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이나 백금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캐?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이나 은이 무거우니까 지구의 핵으로 가라앉았을 거잖아요. 처음에 지구가 형성될 때. 그게 왜 지표면으로 올라왔는가를 찾아보니까 이제 소행성 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할까 섞이게 되면서 멘틀이나 지구 표면으로 올라왔다고 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는 수소마저도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은 도대체 우주에서 어떻게 왔을까요? 우주에서 왔다는 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주에서 왔겠죠, 당연히. 모든 건 우주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언제? 빅뱅 때부터, 그죠? 자, 태양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대요. 수소 4개의 수소 원자를 하나의 헬륨 원자로 바꾸면서 말이죠. 영어 공부 좀 간단히 할까요? 자, 뉴클리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인데 US로 끝나는 명사는 I로 바꿔서 복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뉴클라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4개의 수소 원자가 하나의 헬륨 원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4개의 수소 원자가 있으면 양성자가 4개가 있을 테니까 이게 2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로 바뀌면서 하나의 헬륨이 되겠죠.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이런 반응들은 오직 태양의 핵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핵의 온도는 1500만 도, 섭씨 1500만 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거죠. 자, 계속해서 보자고요. 오늘 하는 건 정말 재밌다고요. 네, 너무 빠르면 안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지식을 접하는 곳이니까. 자, 태양이 나중에 적색 거성이 되잖아요. 적색 거성 단계에서 발음이 어려워. 적색 거성. 그러니까 적색의 큰 별이란 뜻이죠. 그 태양은 시작한대요. 뉴클리어 리액션, 핵 반응을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핵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온도가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이네. 1000억도가 되었을 때 위에 반응해서 3개의 헬륨 원자가 결합된대요. 하나의 탄소 원자를 만들면서 말이죠.
그죠? 헬륨은 그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잖아요. 그죠? 반면에 탄소는 6번이니까 양성자 6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여기 2개가 되고 여기 6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2개가 6개가 되려면 3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 원자가 되는 거죠. 뭐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화학은 참 쉽고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자고요. 천천히 하자고요. 천천히. 왜? 여기는 공부를 하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영상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역시 적색 거성의 단계에서 다른 소수의 일반적인 핵 반응도 발생을 한대요. 그리고 그 반응에서 예를 들어 산소, ok시전, 네온, 나이트로전, 질소, 나이트로전 혹은 마그네슘 같은 것도 역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금은 고사하고 철도 만들어낼 수 없죠. 자, 여기서 말하는 슈퍼자이언트는 적색 거성이죠. 태양보다 훨씬 크죠, 이거는. 자, 슈퍼자이언트라고 불리는 별들은 대단히 질량이 크고 뜨겁대요. 그래서 그것들은 실리콘을 철로 융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을 철로 융합하는 건 좀 더 많은, 그러니까 그것이 발산하는 에너지보다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대요. 이건 의미한대요. 그 별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왜냐하면 그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보다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그죠? 그럼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그 별은 죽을 겁니다. 그죠? 이 우주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막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밌어. 빠져들어가요. 맨 앞으로 가져와 보자고요. 자, according to NASA, 나사에 따르면 좀 더 정확하게 하면 according to an article from NASA, 나사의 한 기사에 따르면 neutron stars, 그러니까 중성자 별은 are formed, 형성된다고 합니다. When a star tend to 20 times more massive than our sun, 그러니까 우리의 태양보다 10배에서 20배 좀 더 질량이 나가는 별이 runs out of fuel, 그러니까 연료가 바닥이 나고 collapse, 충돌할 때 발생을 한대요. Changing every proton and electron, 모든 원자와 전자를 into neutron, 중성자로 바꾸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중성자 별이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죠? 우리는 오늘 중성자 별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거란 말이죠. 왜? 우리는 황금을 원하니까. 자, 중성자별은 measures, 측정된대. 즉, 이게 measure란 단어가 길이가 나가다, 무게가 나가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about 20km, 그러니까 대략 20km까지 나간대요. The size of a city, 도시 크기만큼 말이죠. 도시 크기가 20km면 이 도시는 좀 작네. 자, one sugar cube, 큐브가 정육면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이런 설탕 조각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설탕 조각,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설탕 조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 one sugar cube of neutron star material, 그러니까 중성자별 물질의 한 설탕 조각은 would weigh, 무게가 나갈 수 있대요. 1 trillion kilograms on Earth. 어마무시하네. 지구상에서 1조 킬로그램이 나갈 수가 있대요. About as much as a mountain. 하나의 산 무게만큼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설탕 조각이가 어마무시하게 큰 산만큼의 무게가 나가는 거죠. 중성자별의 질량이 그렇게 많이 나간다는 거죠. 자, 계속 공부를 해보자고요. 중성자별이 얼마나 재밌는지. 2017년에 과학자들이 관측을 했대요. The collision of two neutron stars, 두 개의 중성자별의 충돌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Which had been circling one another for billions of years. 그러니까 그것들은 서로 돌고 있었다는 거죠. 수십억 년 동안. 그러니까 왜 바이너리라고 해서 이렇게 중성자별이 두 개가 돌면서 이제 이렇게 쭉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장면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the collision sent a gravitational shock wave through space, and those waves were picked up by LIGO. 그 충돌은 중력 쇼크파를 보냈다는 거죠. 우주 전역에. 그리고 그런 파동은 라이고에 의해서 파악됐다는 거죠. 라이고가 레이저 간섭 중력파 관측소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자,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자, 여기 이걸 맨 앞으로 가져와야죠. 자, 좀 더 키울까요? Scientists at LIGO, 그러니까 라이고에 있는 과학자들이 sent out the call,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To other astronomers, 다른 천문학자들에게 to aim their telescope, 그들의 망원경을 조준하도록 말이죠. 그 지점에. 천문학자들은 빛의 새로운 포인트를 보았대요. Which started out blue and faded to red. 그건 파랑색으로 시작을 해서 빨강색으로 끝났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은 was the explosive debris, 이거 debris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double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debris. 그리고 그것은 어떤 충돌에 의한 폭발적인 잔해물 파편이었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런 빛을 관측하는 것만으로도 저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천문학자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The Debris Cloud, 그 파편 구름이라고 할까? 잔해 구름은 was the size of a solar system, 우리 태양계 크기였고, 그리고 filled with heavy elements, 그러니까 중금속, 무거운 금속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estimated, 추정했대요. This one collision created enough gold. 이 한 번의 충돌이 충분한 금을 만들어냈다고 말이죠. To equal hundreds of Earth's masses. 수백 개의 지구의 질량과 동일한 양의 금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충돌이 그러니까 중성자 간 혹은 중성자나 블랙홀 간의 충돌이 한 번 있을 때마다 수백 개의 지구 양만큼의 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백금은 좀 더 많이 만들어진대요. 플래티넘, 이게 백금이잖아요. 그죠? 백금이 산업적으로는 정말 중요하다고요. This event confirmed, 이 사건은 확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Neutron star collisions were indeed a source of heavy element production. 그러니까 이 사건은 확인시켜 줬대요. 중성자별의 충돌이 정말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지구상에 있는 금이나 백금들은 중성자별들의 충돌이나 혹은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말이죠. 자, 그럼 인간도 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어마무시하게 비싸겠지만, 그리고 실험실에서만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물리학자, 피지시스트, 그런 물리학자잖아요. 한타로 나가오카라는 일본의 물리학자가 처음으로 synthesized, 합성을 했대요. 금을 by bombarding mercury with neutrons. 그러니까 1924년에 그러니까 수은에다가 중성자들을 막 쏟아 부으면서 금을 만들어낼 수 있었대요. 그리고 소비에트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소련의 과학자들이 또한 우연히 납차폐막이죠. lead shielding of a nuclear reactor니까 핵 융합로의 납차폐막을 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우연히 말이죠. accidentally하게 말이죠. 1972년에. 그러니까 핵 실험실에서도 차폐막을 금으로 바꿀 수는 있나 봐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금들은 여기서 왔죠. 어디서? 뉴트론 스타에서요. 중성자별에서 말이죠. 자, 오늘은 멋진 중성자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